7. 고객의 불만족은 어떻게 대처하나?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해도 워낙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식당이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업종과 달리 먹는 장사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벌을 받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가 있다. 손님의 불만족을 공감하라. 손님이 밑도 끝도 없이 억지를 쓰는 경우는 없다. 손님이 문제를 제시하면 어머나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유를 묻지 말고 난처한 표정으로 대하라. 내용이 어찌하든 간에 이유나 토를 달면 기분이 더 상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손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용을 물어라. 자주 발생되는 불만 중에 하나는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저녁 시간 손님이 한창 몰릴 7, 8시간대에 자주 일어나는 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손님이 그것을 알아줄리 만무하고 알아줄 이유도 없다. 게다가 조금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깜깜무소식이면 정말 화가 난다. 미리 손님 주방에서 조금 늦어지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이라도 했으면 덜할 텐데. 아무 이야기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무시당하는 기분이다. 필자도 어느 식당에서 20분이나 기다리다 누워 잔 적도 있다. 이럴 때 손님 대부분 장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여기 개판이구먼. 식당이 여기뿐인 줄 아나? 라고 소리를 친다. 이마음쯤 되면 사건이 커질 쭈짐이니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제값 받기도 힘든 경우도 있다. 하여튼 사건이 이 정도면 간단한 요기할 수 있는 제품이라도 서비스하고 손님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손님 죄송합니다. 화 많이 나셨나 봐요. 서비스인데 이거라도 먼저 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손님은 좀 진정된다. 하기야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듯이 손님이 주문했어도 손님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음식이 짤 경우엔 모든 손님은 주방 탓을 한다. 그렇다고 주방에 나와서 사과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물을 부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여튼 1차적인 책임은 서빙하는 직원이다. 음식이 짜다는 것은 음식을 팔고 돈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치욕적인 실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염도의 농도가 손님마다 다르겠지만 손님이 짜다면 빨리 죄송합니다 손님 많이 짜셨어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짜다고 하고 그냥 드신다면 빨리 다른 담백한 음식으로 서비스하면서 손님 이 음식하고 곁들여 드세요. 조금 날 거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고마워한다. 이렇게 음식의 맛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할 때에는 빠른 시간에 교환하여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름에 실내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무척 더운 경우가 있다. 게다가 여기저기 숯불을 피워대니 에어컨도 감당이 안 돼서 조그만 선풍기를 군데군데 틀어놔도 덥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에서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더워서 고기 못 먹겠어요. 아우성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놓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소리치면 작은 선풍기라도 하나 들이밀면서 죄송합니다. 건물이 워낙 더워서요. 라고 설명해도 손님의 짜증은 가실 줄 모른다. 대부분 손님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식사를 하지만 그 중에도 더위를 못 참고 계속 짜증을 내는 손님도 있다. 그것도 큰 소리로 계속 그러면 옆에 손님에게도 문제가 있고 매장 분위기도 술렁술렁 동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빨리 얼음물이라도 준비하여 갖다 드리면서 에어컨이 용량이 안 되나 봐요. 얼음물이라도 좀 드세요. 사장님 보고 에어컨 하나 더 사라고 그래야겠어요. 아니면 부채를 갖다 주고 직접 부채질 해주는 애교를 부려보는 것도 좋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그만할 때까지 부채질 해드릴게요. 라고. 다른 직원의 불친절을 말할 때에는 예를 들어 저 아가씨는 물수건 좀 달랬는데 2번이나 대답하고 깜깜무소식이야. 사람 말을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니면 저 아가씨는 물컵 좀 달랬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자기끼리 농담이나 해 2번이나 불렀는데 라고 한다면 같은 직원으로서 변명하기가 암담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그 직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장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을 탓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와서 그래요. 저 아가씨는 아르바이트예요. 등등 핑계대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럴 때에는 그랬습니까 손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손님. 그 직원이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다.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 데다가 옆에 있는 손님이 더 늦게 온 것 같은데 먼저 음식이 나오면 기다리는 손님은 보통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저 손님은 주인하고 안다고 먼저 주나? 저 손님은 단골이라고 먼저 갖다 주나? 라고 화를 내며 여기는 단골 손님만 손님이야? 라는 말이 금방 나온다. 손님 죄송합니다. 주방에서 착오가 있어서 라고 대답해도 쉽게 화를 풀지 않는 손님이 많고 가끔 저 손님은 예약 손님이에요 라고 능청을 떨어도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에는 손님 금방 나와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메뉴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라고 대답하고 그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착오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손님 죄송합니다. 주방에서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 중에 하나이니 유념해야 한다.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가씨 이리 와봐요. 여기 머리카락 있잖아요. 하면 손님 죄송합니다.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난다면 다행인데 가끔 이 머리카락은 여자 머리카락 아닌데요? 남자 머리카락이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왜 들어갔지? 하고 뚱딴지 같은 말을 한다면 손님은 화가 더 나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위생과에 신고해야겠다는 등 계속 따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머리카락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직원의 태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빨리 인정을 하고 새 음식으로 바꾸어 드렸는데도 화가 안 풀리면 손님 이거 주방이 특별히 만들었는데요 라고 드리면서 주방의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화를 푸는 경우도 있다. 머리카락은 그래도 양발이다. 식사를 하다가 돌을 씹는 경우는 정말 황당하다. 요즘은 드문 경우지만 간혹 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돌을 씹었다 하면 정말 당황한다. 어느 날 손님이 돌을 씹었다고 아가씨 이리 좀 와봐요 라고 매장 한편에서 큰 소리가 났다. 한 직원이 조르르 다가가 손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요즘 돌 나온 쌀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자 손님은 더 큰 소리로 그럼 내가 돌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칙으로 웅성웅성 모여 그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 정도 분위기면 돌 하나 씹은 것이 집단 폭행을 당한 기분으로 바뀐다. 이렇듯이 손님이 무슨 문제를 제시하면 1대1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우르르 서로 해결한다고 몰려들면
손님의 입장에선 마치 해결사들이 몰려오는 기분이니 극히 조심해야 한다. 밥에 돌이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수이다. 게다가 치아가 약하거나 노인분일 경우에 금리가 깨졌느니 이가 금이 갔느니 하면서 음식값은 고사하고 몽땅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니 어머나 손님 다친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묻고 다친 데가 없다 하면 빨리 새 음식으로 교환해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계속 사과하라. 손님 입장에선 이라도 부러졌으면 어쩔 거야 라고 금방 반문이 나온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넘어 이가 아프네, 잇몸이 상했네 라고 하면 상황은 조금 심각하다. 어머나 어쩌나 많이 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치료를 하셔야죠. 아니면 손님 어쩌나 큰일 났네.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라고 호들갑을 떨 정도로 사과하라. 비록 호들갑으로 보일지라도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경을 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곤 괜찮아 낫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진짜로 이가 부러지고 상했다면 음식값은 물론 병원비까지 물어달라면 물어주는 방법뿐이 없으니 주방에서의 위생관리는 철두철미해야 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어느 여름날 날씨는 무척 덥고 매장 주위에는 조그마한 날파들이 많을 때 어느 여성 손님이 초등학생쯤 되는 딸과 들어와 딸이 좋아하는 떡갈비와 자기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시켰다. 삼계탕은 끓이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떡갈비를 먼저 식탁 위에 올려드렸다. 식탁 위에 나온 떡갈비를 보고 마음에 안 드는지 손님의 얼굴 표정이 약간 시큰둥해졌다. 곧이어 삼계탕을 올려드렸다. 잠시 후 아가씨 이리 좀 와봐요 라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쪽 테이블에서 들렸다. 모처럼 딸과 함께 외식인데 떡갈비도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삼계탕에 날파리가 죽어있는 것이었다. 삼계탕에 파리가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파리탕이에요? 나는 신경질적인 고함에 한 직원이 주르륵 가서 날파리를 손으로 집어 비비면서 이거 파리가 아니고 들깨인데요? 라고 거짓말로 변명을 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보다. 드디어 파리냐 들깨라는 시비로 번지면서 매장은 모든 사람이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언성이 높아지고 어느덧 그 직원은 도망가 버렸다. 다른 직원이 사과해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진 것이다. 손님은 거짓말에 더 화가 난 것이다. 사자고 하고 그래. 누가 파리인지 들깨인지 구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아? 사장이 가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해도 소용이 없고 이런 사과 저런 사과 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비중을 판단하여 적절한 수위로 대처해야 하고 진실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며 변명이나 대처의 속도가 느릴수록 상황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손님은 모든 음식을 그대로 놓고 딸과 함께 떠나가 버렸다. 죽어도 이곳은 다시 안 온다고 다짐을 하며